몽테뉴의 수상록 에피소드 2. 나는 무엇을 아는가? 인간의 무지와 겸손.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몽테뉴와 함께 죽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죽음을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바라볼 때 오히려 삶이 더 선명해지고 죽음이라는 거울을 통해서야 비로소 삶의 윤곽이 뚜렷해집니다. 오늘 밤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죽음만큼이나 우리가 외면하고 싶어하는 또 다른 진실, 바로 우리가 얼마나 모르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몽테뉴의 서재문에는 이런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무엇을 아는가? 그것이 그의 평생의 질문이었습니다. 철학자도 귀족도 법관도 아닌 그냥 한 인간으로서 나는 정말 무엇을 알고 있는가? 내가 확신하는 것들이 정말 확실한가? 내가 진리라고 믿는 것들이 정말 진리인가? 이 질문은 단순히 지식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이 질문은 처음에는 허무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차라리 모르더라도 확신하며 사는 게 더 편한 것 아니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몽테뉴는 달랐습니다.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야말로 지혜의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겸손한 알미 어떻게 우리를 더 자유롭게 해주는지를 그는 평생에 걸쳐 탐구했습니다. 확신의 시대에서의 의심을 선택한 사람. 몽테뉴가 살았던 16세기 프랑스는 확신의 시대였습니다. 가톨릭은 자신들이 진리를 갖고 있다고 확신했고 개신교는 자신들이 진리를 되찾았다고 확신했습니다. 그 두 확신이 충돌하면서 프랑스 전역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위그노 전쟁으로 불리는 이 종교 전쟁은 수십 년에 걸쳐 수십만 명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이웃이 이웃을 죽이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1572년에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 대학살 때는 단 하룻밤에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몽테뉴는 그 전쟁의 한가운데에서 살았고 그 사륙의 근원에 확신이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깊이 느꼈습니다. 자신이 옳다는 확신, 상대방이 틀렸다는 확신, 그 두 확신이 만나면 대화가 아니라 전쟁이 됩니다. 몽테뉴는 이 끔찍한 역사 앞에서 조용히 묻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확신하는 것들이 정말 확실한 것인가? 내가 목숨을 걸고 싸우는 이 믿음이 정말 절대적인 진리인가? 혹시 나는 내가 어릴 때부터 들어온 말들, 내가 태어난 곳의 관습, 내가 속한 집단의 생각을 그냥 따르고 있는 건 아닌가? 그 질문은 불편했지만 몽테뉴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그는 한 가지 사실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믿는 것의 대부분은 사실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세상의 극히 일부이고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무한히 복잡한 현실의 아주 작은 단면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 작은 단면을 가지고 세상 전체를 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그 착각이 때로는 누구를 죽이는 칼이 됩니다. 몽테뉴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연구한다. 그것이 나의 물리학이고 나의 형이상학이다. 자기 자신을 연구한다는 것이 학문이 되는 건가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진지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무엇을 느끼는지, 어떤 것에 이끌리고 어떤 것에 두려움을 느끼는지를 끊임없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얼마나 모르는지를 점점 더 선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조차 제대로 알 수 없는데 세상의 진리를 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말입니다. 그 깨달음이 그를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겸손함은 나약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겸손 덕분에 그는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많은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닫힌 확신이 아닌 열린 의심이 그를 더 넓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오래된 지혜. 모른다는 것을 안다는 것. 이 역설 같은 말은 사실 아주 오래된 지혜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신탁으로부터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의아해했습니다.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테네의 지식인들을 찾아다니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치인도, 시인도, 장인도, 그리고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이 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몰랐고, 반면 소크라테스 자신은 적어도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차이였습니다.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안다는 착각보다 낫다. 몽테뉴는 소크라테스를 깊이 존경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무지를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을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모른다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진짜 탐구가 시작됩니다. 안다는 착각이 탐구를 멈추게 하고 모른다는 인식이 탐구를 계속하게 만든다는 것. 소크라테스는 그 물음으로 아테네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몽테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수상록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잘 모르겠다. 아마도 그럴 것이다. 하지만 확실하지는 않다. 이런 식의 표현이 그의 글 전체에 흐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우유부단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몽테뉴에게 그것은 정직함이었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것을 확실한 척 말하지 않는 정직함. 모르는 것을 안다고 말하는 거짓보다 모른다고 말하는 진실이 더 낫다는 믿음. 우리는 얼마나 자주 확실하지 않은 것을 확실한 척 말하고 있을까요? 뉴스를 보고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책 한 권을 읽고 그 주제의 전문가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한쪽 이야기만 듣고 모든 것을 안다는 판단. 몽테뉴는 그런 섣부른 확신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자신이 살았던 시대의 전쟁에서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겸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른다고 말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특히 모두가 확신하고 있을 때 혼자 나는 모르겠다고 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몽테뉴는 그 용기를 택했고 확신의 대열에서 물러나 조용히 혼자 의심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이 그를 더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판단하기 전에 멈추는 것. 몽테뉴는 판단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나 사건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 전에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다른 관점도 살펴보고 반대 의견도 진지하게 들어보고 자신이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 잘 모르겠다.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 이러한 말들이 그에게는 부끄러운 고백이 아니라 정직한 표현이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말들은 약함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몽테뉴는 그것이 강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열린 마음을 유지하는 것.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남겨두는 것. 그것이 진짜 지혜의 모습이고 확신에 차서 빠르게 판단하는 사람보다 천천히 생각하며 조심스럽게 말하는 사람이 결국 더 많이 보게 되고 빠른 판단이 놓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다. 그리고 모든 것에는 그 반대 이유도 있다. 어떤 주장이든 반대 주장이 있고
어떤 진리든 그것을 뒤집는 다른 진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한다. 내가 옳다고 해서 상대가 반드시 틀린 게 아니고 두 개의 다른 진실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세상은 하나의 정답만 있을 만큼 단순하지 않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몽테뉴의 이 말이 얼마나 절실한지 느껴집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모든 것이 흑백입니다. 내 편과 내 편, 옳음과 그름, 복잡한 현실을 단순하게 나누고 빠르게 판단하고 강하게 확신합니다. 그러다 보면 진짜 이해는 점점 멀어지고 오해와 충돌만 깊어집니다. 16세기 종교 전쟁과 오늘날의 분열이 형태는 달라도 뿌리는 같을지 모릅니다. 자신의 확신이 유일한 진리라는 믿음. 판단을 잠시 멈추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몽테뉴도 알았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빠르게 결론을 내리고 싶어 합니다. 불확실함은 불편하고 판단은 안도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이 때로는 착각에서 오는 것임을 몽테뉴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조금 더 보고 조금 더 듣고 조금 더 생각하기를 선택했습니다. 몽테뉴라면 오늘의 세상을 보고 어떤 말을 했을까요? 아마도 조용히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잠깐 기다려보자. 정말 그런가? 다른 측면은 없을까? 나는 정말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건가? 인간이라는 변덕스러운 존재. 몽테뉴가 가장 솔직하게 인정한 것 중 하나는 자기 자신의 변덕스러움이었습니다. 그는 수상록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매 순간 달라진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다르고 아침의 나와 저녁의 내가 다르다. 내 의견은 자주 바뀌고 내 감정은 예측할 수 없다. 나는 나 자신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조차 어렵다. 그 고백이 얼마나 솔직한지 읽을 때마다 새롭게 느껴집니다. 자신의 불일관성을 이렇게 담담하게 인정하는 철학자가 또 있을까요? 이것이 부끄러운 고백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몽테뉴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변덕스러움이 인간의 본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모순 덩어리입니다. 사랑하면서 미워하고 용기를 내면서 두려워하고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모르면서도 아는 척을 합니다. 관대하고 싶지만 때로는 인색해지고 친절하고 싶지만 때로는 냉정해집니다. 그 모순이 나쁜 게 아니라 그냥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몽테뉴는 자기 자신을 연구하면서 이 모순을 있는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미화하지 않고 정당화하지 않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때로는 이렇고 때로는 저렇다. 일관성이 없고 예측할 수 없다. 그리고 그게 나다. 그 솔직함이 500년이 지난 지금도 독자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같은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글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당신도 그런가요? 어제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은 달라진 것이 있으신가요? 분명히 결심했는데 어느새 그 결심이 흐릿해진 것이 있으신가요?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몽테뉴는 그 모든 변화와 모순을 가지고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고 오히려 그 모순을 솔직하게 인정할 때 더 자유로워지고 자신이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일관된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한 말을 끝까지 지켜야 하고 한 번 내린 결정을 바꾸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 기준에서 보면 우리는 늘 실패합니다. 생각이 바뀌고
감정이 흔들리고 결심이 무너지니 말입니다. 하지만 몽테뉴는 말합니다. 생각이 바뀌는 것은 성장의 증거이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다른 관점을 접하고 경험이 쌓이면서 생각이 바뀌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간은 변합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다르고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내가 또 달라집니다. 그 변화를 막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흘러가도록 두어도 괜찮습니다. 몽테뉴는 그 흐름 속에서 불안해하기보다 그 흐름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려고 했습니다. 겸손히 열어주는 세계. 모른다는 것을 인정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몽테뉴는 그것이 오히려 세계를 더 넓게 열어준다고 했습니다. 내가 이미 안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배우지 않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알면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길가의 풀도, 지나가는 사람의 말도, 읽던 책의 한 문장도 모든 것이 배움의 기회가 됩니다. 세상이 갑자기 훨씬 넓어지고 풍요로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는 가장 배울 것이 없는 사람은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반면 가장 많이 배우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모르는지를 잘 아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무지를 인정하는 것이 알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비어 있어야 채울 수 있듯 모른다는 것을 알아야 진짜 배움이 시작됩니다. 몽테뉴는 여행을 좋아했습니다. 단순히 관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프랑스와는 전혀 다른 문화, 다른 음식, 다른 예절, 다른 생각들. 이탈리아에서는 이탈리아 사람처럼 먹고 자고 생각하려고 했고, 독일에서는 독일 사람들의 방식을 따라보려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몽테뉴에게는 자신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울이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왔지만 저 사람들은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살아간다. 그리고 그들의 삶도 충분히 가치 있다. 그 경험이 몽테뉴를 더 열린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방식이 유일한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문화, 다른 관습, 다른 생각들이 틀린 게 아니라 그냥 다르다는 것과 그 다름을 존중하고 배우는 것이 얼마나 풍요로운 일인지, 그 열림이 그를 더 자유롭게 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의 정답을 고집하지 않아도 되었으니까요. 몽테뉴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풍습을, 다른 시대의 생각을, 다른 사람의 삶을 배울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편견이 얼마나 좁은지를 알게 된다.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 전혀 당연하지 않고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도 살 수 있다. 그 깨달음이 비로소 우리를 더 넓은 사람으로, 더 많은 것을 이해하고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자신보다 크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큰 세상 앞에서 아직 배울 것이 많다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몽테뉴는 그 겸손 덕분에 평생 살아있는 눈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모른다는 것의 평화. 모른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확실한 답이 없어도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것. 불확실함을 품고도 기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몽테뉴가 선택한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의심하면서도 사랑했고 모르면서도 행동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인간이 알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그 한계 안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살 수 있다.
모든 것을 알지 못해도 삶은 계속된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우리는 기쁨을 찾을 수 있고 의미를 만들 수 있고 사랑을 나눌 수 있다. 알지 못해도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진실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삶에서 느끼는 많은 불안이 바로 이 모름에서 오는지도 모릅니다.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것,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다는 것, 내 선택이 옳은지 알 수 없다는 것, 그 알 수 없음이 우리를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듭니다. 더 많은 정보를 모으고, 더 많이 분석하고, 더 확실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완전한 확신은 오지 않습니다. 몽테뉴는 말합니다. 그 알 수 없음을 받아들이면 오히려 평화가 찾아오고 모름과 싸우는 것을 멈출 때 비로소 지금 이 순간을 살 수 있다고. 모든 것을 알아야만 안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영원히 안심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너무 복잡하고 미래는 너무 불확실하고 인간은 너무 변덕스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른다는 것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면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살 수 있습니다. 몽테뉴는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를 아는 것, 그것이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알미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정직함 위에 삶을 세울 때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무언가를 갖게 됩니다. 확신 위에 세운 집은 확신이 무너질 때 함께 무너지지만 겸손 위에 세운 집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미 무너질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답을 찾지 않아도 확신하지 않아도 그냥 지금 여기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 모름 속에서도 삶은 계속되고 기쁨은 찾아오고 사랑은 피어난다는 것. 몽테뉴는 그것을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밤 모르는 것과 함께 쉬세요. 오늘 밤 몽테뉴가 우리에게 건네는 말은 이것입니다.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확신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이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이미 충분히 지혜로운 일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는 부담, 항상 옳은 판단을 해야 한다는 압박,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기대, 그 무거운 짐들을 오늘 밤만큼은 내려놓아도 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알아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옳은지, 어떤 선택이 맞는지, 그 모든 것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가져야 할 것 같은 압박. 하지만 몽테뉴는 그 압박을 내려놓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모르는 채로 살아가도 되고 불확실함 속에서도 충분히 아름다운 삶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그 불확실함을 받아들일 때 삶이 더 가볍고 자유로워집니다. 오늘 밤 해결하지 않은 질문들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답을 찾지 못한 것들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 모름을 가슴에 안고 그냥 오늘 밤은 쉬어도 됩니다. 내일의 나는 오늘의 나보다 조금 더 알게 될 수 있고 더 모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두가 괜찮습니다. 삶은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몽테뉴의 말로 오늘 밤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아는가? 이 질문을 품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미 충분히 깊은 삶입니다. 답을 갖지 못해도 질문을 품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들, 해결되지 않은 것들, 불확실한 것들, 오늘 밤만큼은 다 내려놓아도 됩니다. 당신이 모른다는 것, 그것이 오히려 당신을 더 인간답게 만들어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